1일 하루 만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KBS,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재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송출된 당시는 2025년 1월 7일자 기사인데요. 이때도 무허가 상태였고 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하여 없어지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발족하였지만 재허가 의결의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KBS, MBC, EBS는 현재도 무허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만 6차례 탄핵 발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약 6개월 174일간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가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 2024년 11월 19일 감사원은 대검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대통령실 비서관을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들로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하여 2급 기밀인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 중국 측의 미사일 교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고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 표적 감사를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권과 상관없이 직분을 다하는 공직자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서슴없이 탄핵시켜 행정과 사법의 영역을 잠식해 갔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입니다. 감사원은 응당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인 감사를 하였을 뿐인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기어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 폭주에 경고를 하고 무관심한 국민들에게도 이를 알리겠다는 생각에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가 다른 날이 아닌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2024년 12월 2일 다음 날인 12월 3일이라는 점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한 국정마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것인데 왜 참지 않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고 나서 해보지 그랬나? 라고 말하지만 그랬다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일은 2024년 12월 3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고뇌는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의 선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비상계엄의 선포에도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2024년 12월 5일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하여 탄핵 의결을 기어이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12 담화문 중 일부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 당시 최재해 그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소득 고용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원 의혹,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였지만 그 직권남용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창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되었지만 첫 기회에 국회 불출석으로 소초유 변호인조차 선임을 하지 않아서 3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헌재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서 각하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였고, 결국 검사 이창수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기자회견 허위 답변 부분은 철회하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12심의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에 대하여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를 하였고, 그리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하자 민주당과 이재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관여하였다라는 이유로 사퇴 요구 미수용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12심의 담화에도 예측한 바와 같이 저들은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대며 미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당장의 정권의 탈환을 위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하이브리드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